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뉴스보다 재밌고 예능보다 똑똑한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신지동설의 새해를 맡은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신지동설의 김동규입니다. 아니, 2026년 오늘이 첫 촬영입니다. 어떻게 2026년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좀 어떠세요? 2025년 정말 다사다난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2026년에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도 신지동설과 함께 해주세요. 제발. 기자님은 좀 어떠세요? 네, 2025년까지가 이제 어떤 21세기의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을 보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새로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되게 설레는 일이 많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일이 많을까요? 제가 아는 김동규 기자님은 설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설레는 일이 끝났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신지동설의 영포티 꼰대 임지석 변호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포티는 아니고 꼰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쿠팡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일단 사과 시점 자체가 29일 만이었습니다. 11월 20일에 이제 유출 발표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출됐잖아요. 1,300만 명 넘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사과 발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과와 함께 보상도 발표가 됐는데요. 보상안을 보시면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뜨다 보니까 쿠팡에서 5천 원, 쿠팡 이치에서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뭔가 이제 경유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2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보상을 따져 보면은 말한 것과는 다르다. 말했을 때는 되게 엄청나게 이제 조단위의 큰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달랐고요. 또 청문회에도 이제 한국 법인 대표가 나왔는데 김범석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어쨌든 김범석 의장이 이제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해외 이제 어떤 일정 등을 이유로 이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고요.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해외 이제 출장 등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해서 출석 안 했고 대신 이제 한국 법인의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 또 이제 청문회에서의 태도 논란이 있었죠. 공식 통역사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제 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나 쿠팡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분 나쁘지만 뭐 그냥 잘 덮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장단은 잘 맞춰줄게. 적당히 서로 하자. 뭐 이 정도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26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첫 공식 출범됩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현 정부가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네, 기자님, 이해운 전 의원 어떤 사람인가요? 이해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어떤 경제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어떤 이제 보수당에서는 기존의 어떤 확장 정책이나 혹은 복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의 인사여서 좀 파격적으로 지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명 직후에 제명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청문회 통과를 못하고 이제 장관이 못 되면은 정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어떤 느낌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좀 이제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역시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지금의 정부 측에서 그런 협의 의미의 정치는 정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 이제 삼성 의원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지명돼서 갔는데 떨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또 시키면은 또 그걸 잘하면은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안 되면은 이해우는 우리가 국힘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안 된다. 너무 쉬운 정책들을 처음부터 가져오고 시작하니까 무조건 이제 성공하겠구나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시, 동, 썰,
네, 오늘은 신지동설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신지동설에 나오면 머리가 아니라 몸을 쓰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준호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쓰는 프로그램 신지동설 반갑습니다. 근데 몸쓰는 프로그램에서 왜 굳이 최초로 두 번이나 출연하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확실히 그 조금이라도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에서 자주 불러주셔서 저는 기분 좋아요. 젊게 봐주고 계시구나. 네, 저번에 제가 우리 의원님의 머리카락을 예. 잡았잖아요. 예. 그 영상 보고 좀 어떠셨어요? 되게 저희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막 깨울 때 머리 잡고 깨우기도 하고. 아이고. 반응 아이고. 좋았습니다. 모범이 되야겠네요. 네, 2026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가요? 그 새해 각오는 작년부터 이제 다져와서 그랬는데 오늘 또 새해 첫 촬영으로 신지동설에서 불러주신다 그래서 새해 각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지동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신지동 가구.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신지동설 촬영하는데 마음가짐을 참 경건하고 발랄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편하게 뭐든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대중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좀 편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궁금한 얘기를 제가 편하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너무 편하게는 긴장되잖아요. 우리 박은식 대표님도 나오셨었거든요. 예, 저랑도 잘합니다. 네,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박은식 대표님이랑 의원님이랑 물에 빠지면은 박은식 대표님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정준호 의원님과 박은식 의원님.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박인식 의원인데 이것도 방송 나가면 준호 형이 엄청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빌드업하려고 지금까지 어. 구한 거였어요? 제가 수영을 좀 더 잘하게 보였나요? 의원님이 뭐 빠져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다고. 그럼 원래 옛날에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갈라선 사이가 된 거죠. 제가 둘이 정말 입을 먼저 맞춘 건 아니죠? 네. 제가 정말 오늘을 노렸습니다. 아. 네, 그간 우리 변호사님께 놀림만 당하다가 어제 편집은 당하겠지만 사실 변호사 사무실도 준호 형이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말 안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또 신 아나운서가 얘기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안 이야기인데 일단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거 좀 크게 이슈 되겠는데 이런 이슈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지금 촬영하는 당시에 가장 지금 저희 당내 핫한 이슈가 이제 뭐 원내대표도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천 관련돼서 뭐 금품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당만 그러겠습니까? 상대 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얘기들이 연달아서 몇 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또 폭로가 되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과연 이제 뭐 진영을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관련된 내용이 그 내부적으로 또 저쪽 진영에서도 폭로가 되지 그래도 뭐 않을까. 카더라 소식이 좀 있어서 막 그렇게 애견하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보면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선거 앞두고 좀 민감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보좌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판이 벌어지면 막 이렇게 제보가 되잖아요. 먼저 이제 매를 맞은 만큼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죠. 네, 최근 KBS 갤럽 조사 보셨나요? 예. 네, 민영배 의원 30%, 강기정 시장 17%, 의원님은 3%였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오늘 오면서 봤는데 네, 이게 진짜 고무적인 게 신준영설에서 출연하시고 나서 네. 2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6%? 의원님 6%로 올랐어요. 여기 MBC 그 의뢰 여론조사가 어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6%. 예, 6% 나왔습니다. MBC 그 주최 여론조사에서는 단독 3위 지켜보십시오. 네. 우와. 이제 점점 저를 지켜보실수록 이제 지지율은 두 자릿수로 곧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와. 유의미한 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5% 미만은 사실 뭐 잡히고 안 잡히고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여기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사실 5%가 넘어서는 게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6%하고 5%는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남자들 키 볼 때 그렇잖아요. 169와 170하고 1cm 차이지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지권 안에 들어왔다. 네. 단독 3위로서 이제 1, 2위를 치고 나갈 준비가 다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아, 네. 우리 169cm의 키를 가지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될것 같습니다. 네, 비교가 선거 레이스에서는 이제 쫓기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쫓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아, 야, 네. 일단은 최근에 제일 궁금한 거는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에 대해서 네. 요즘에 이제 되게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되게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제 뜨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진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까지 가야 되나? 탄핵 말고 뭐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야 되나?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최초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분들이 갈피를 조금 애매하게 못 잡을 때 그 나서서 이거는 이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정치인의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통합과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이제 발의를 대표 발의를 했었고 관련돼서 새해부터 이렇게 지금 양 단체장 분들께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모양새 자체가 저한테는 분명히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지만은 광주 전남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좋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 전남이 행정 통합되면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광주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몇십 조짜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광주 전남 서남권의 AI 컴퓨팅 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남에 유치를 했더니 광주 쪽에서 조금 정서적으로 싫어하더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통합을 하고 나서 우리가 광주가 예산이 4조가 안 되고 전남 10조를 이제 막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걸 합치고 나서 우리가 20조 정도 국책 사업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후유증 없이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행정 절차도 암축하고 그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부산에 옛날 현대상선 HMM도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 선물을 기왕이면은 2등으로 받지 말고 첫 번째로 받아내자. 가장 큰 선물은 1등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2등과 3등에게 주는 선물은 그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늦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이 이제 지금 맨 앞에서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청년들을 다시 이끌어오고 하고 있는 모든 부가적인 문제를 또 가장 선두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의원님이 제시하신 행정 통합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행정통합이 돼가지고 광역단체장, 초광역단체장 한 명만 뽑게 되면요, 이분은 국무회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한 번 만나려고 타운홀 미팅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거 기다리고 또 장관을 만나려고 하면은 세종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모든 부처 장관들 앞에 있고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매주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호남에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대통령 이거 해주시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하겠다고 거절 못 하거든요. 오히려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하신 또 그런 전략이 추가되려면 이제 좀 그래도 이것도 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패기하면 또 우리 정준호 의원님 패기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삼부일배. 패기하면 정준호 아닙니까? 네. 아니, 산부일배는 절대 빠지지 않죠. 네. 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무회의 딱 들어가서 네. 대통령한테 제가 이거 안 해주면 살부일배 하겠습니다. 왜 못 하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우리 시민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국회에서 광주시청까지 산부일배 하시는 건가요? 네, 땀나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광주시장 선거 준비하시면 이제 일자리 정책도 고민하실 텐데 혹시 뭔가 되시면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그 기업체를 내려보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이제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지산지소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그 사용하는 뭐 이렇게 전력을 호남에서 위로 올려보낼 게 아니라
본대체 업체를 여기다 유치를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기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금 뭐 용인 지역 의원님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라면은 기업체는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시든 간에 그 부분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간 정준호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재산 신고가 마이너스 12억 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변호사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의원이 되셔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 이 마이너스 11억 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된다고 막 하시던데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도 이거를 조금은 숨기고 있었는데 다들 놀래가지고 저한테 가족들도 안 물어봐요.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가족들께서? 가격도 괜찮아 11억. 갑자기? 그만큼 선거 뭐 3번, 4번 치르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 안 받고 제 자력으로 좀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여러 번 해보고 시장 선거도 저번에 해보니까요. 남들보다 이제 좀 합법적으로 돈을 좀 덜 쓰면서 홍보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하우가 몇 개 있어서 예, 잘 해보겠습니다. 그 시즌 딱 저랑 같이 변호사 할 때잖아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의원님. 이해훈 전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지명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의원들 단체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확실히 좀 걱정하시고 설명이 필요하다. 당원들한테 그래야 나도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결정을 존중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임사에서 지금 말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실현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은 열려 있다. 우리 이 정부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게 확실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시민분들께 1분 안에 설득해 보시겠어요? 왜 정준호를 뽑아야 하나요? 네, 저도 놀랄 정도로 10년, 20년 된 수건 사업들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복이 많은 건지 실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과연 될까 하는 부분이 제가 손대면 되고 있습니다. 황금손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주십시오. 광주 전남 현역통합도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될 겁니다. 과연 될까? 정준호니까 됩니다. 좋습니다. 합격!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의원, 일 잘하는 의원, 정준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동 썰.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